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메가이시스에 대해서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굉장히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에 전국적으로 퍼졌었는데 올해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은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자금이 몰리는 쪽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스마 관련주로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폐렴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을이나 겨울에 유행처럼 감염병 폐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이게 마이코플라스마 이 관련되어 있는 폐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호흡기를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후염이라든지 기관지염이나 이런 폐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전 세계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심도가 좀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돼서 국제약품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빠르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급등이 나오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이 폐렴과 관련되어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관련되어 있는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것에 대한 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중국인들 입장에선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재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뭐 이 물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뭐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저도 아까 찾아보니까 2011년 그리고 15년, 19년도에 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년 주기마다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몇 번 겪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움직였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어느 정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강하고 지금도 반도체가 그래도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 자체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강하게 상방으로 끌고 올릴 만한 그런 업종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금이 갈 곳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식 현금 비중이 아주 많은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하고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매매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 큰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종목분들도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좀 더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공호흡기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2020년도에 중국 현지 협력사를 통해서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그 중국에는 이런 곳이 있어요.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판매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 폐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확진이 되거나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에서 움직인 건데 오늘 이제 조정 같은 경우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이게 종목의 성향을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엄청나게 우량한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아닌 이상, 우량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서 메가 ACS를 접근한 것이 아닌 이상, 저는 그래도 이제 이 변동성을 좀 노리고 매매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가이시스 마이코 플라즈마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단기로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급등세에 들어오셨던 분이라면 어제 저가보다도 지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까요? 네, 저도 지금 이제 HTS를 보고 있는데 어제 저가 부근에서 그저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저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버티자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굳이 잡아보자면 2,600원 선. 물론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어제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더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손절가를 넙하게 잡아보자면 손절가는 2,600원 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5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시가 됐죠. 그래서 종가까지 3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메가이CS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대금에 비해서 현재 60%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어제 나왔었던 양봉을 오늘 음봉이 완전히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락 장악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가을에서 겨울 날씨가 막 추워지고 있죠.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감기가 걸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3,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으로 메가이CS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이CS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는 3,250원, 손절 라인 2,6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뷰티 부문의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와 당사의 추정치를 크게 하회했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 4분기에도 북미 사업의 구조 조정이 이뤄지고 중국에서 리브랜딩도 지속이 되는 만큼 성장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상황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보다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죠.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 뭐 5월달, 6월달부터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부각이 됐었고 그때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왔었죠. 그래서 LG생활건강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경우가 드문데 그만큼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온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보자면 중국에서 이제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케팅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나중에는 매출로 잡힐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케팅 투자 확대로 인해서 재무에 좀 좋지 않게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화장품 브랜드인데 오휘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는데 이 중국 매장이 철수를 했다라고 해요. 오휘라는 LG생활건강 밑에 있는 브랜드가 중국 매장 철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LG생활건강의 그 화장품 뷰티 사업부에 대한 매출을 깎아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도 이 오프라인 쪽에 대한 구조 조정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역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의 이익 규모가 급감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대를 많이 했었던 상황에서 반대로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이제 이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기업들은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중국향 매출이 많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처럼 중국 쪽에서 매출을 크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로서 지금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북미 쪽이라든지 일본 쪽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 중국 쪽에 일단 매출이 많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개선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 쪽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이제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에서도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더 투자를 하고 더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기까지 회사 자체의 매출이 돌아서고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이제 흑자로 돌려 세우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LG생활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정도의 낙폭은 저는 좀 너무 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좀 더 추이를 봐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었는데 더욱더 큰 급락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매출이 잘 늘어나지가 않고 여기서 매출을 완전히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현재 주가의 위치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우리가 좀 따져보자면 현재 주가 위치가 2010년도 수준이에요. 2010년도.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주가도 하락을 했고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건데 지금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주가가 170만 원이 넘어갔었던 기업입니다. 170만 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하락폭 자체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 좋은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너무 과하다. 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이제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단타로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또 접근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셨을 때는 목표가를 37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9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해서 그래도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37만 원, 손절 라인 2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푸드나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면서 대체제로 6개 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이다 다시 또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앞서서 보셨던 그 메가이CS와 비슷하게 테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영풍재지라든지 낙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메가이CS랑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좀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본 건데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이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할 때에는 이 테마성이
시장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테마가 바로 없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바로 빠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테마가 다음 주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 혹은 그 다음 주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그 소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죠. 럼피스킨 병이 확산이 되면서 그에 따른 뭐 대체제로서, 그러니까 소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른 다른 식품들의 이제 대체제들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가격들을 뭐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육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다른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뭐 화성, 평택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 신고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닭고기 가공품이나 뭐 육류 가공 제품을 주력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순전히 이제 테마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테마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이 럼피스킨 병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 ECS도 마찬가지고 이 푸드나무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에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충분히 유입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기관들과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이런 개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자금이 큰 손 투자자라든지, 이런 주체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을 찾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충분히 체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걸 뭐 우량주로서 내가 1년 동안 보유하겠어, 2년 동안 보유하겠어,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테마주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푸드나무는 테마주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를 봐도 좀 오르내림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상승이 예상된다고도 하셨는데, 그 지점은 언제쯤일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보유 전략 혹은 버티는 전략일까요? 아니면 도망가자 전략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버티자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위로도 올라갔다가 아래로도 빠졌다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 변동성을 노려봐야 됩니다. 변동성을 노린다라는 것은 상하로 등락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테마성이 강한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버티자의 의견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9,400원.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가는 8,000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